저리 비키세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세요. 수의사 김지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동물병원 안을 울렸다. 그 앞에는 낡은 손수레에 실려온 노루와 초라한 옷차림의 노인이 서 있었다. 살릴 수 있잖아요. 제발.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다리가 으스러졌고 내장 손상도 심해요. 이 동물은 야생동물이라 치료해도 방생할 수도 없고 어차피 안락사가 최선입니다. 돈이 문제라면 내가 있는 대로 다 낼게요. 할아버지가 낡은 비닐봉지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폐지를 모아본 지폐 몇 장이 구겨진 채 들어 있었다. 수의사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병원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이 광경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지원이 말을 이으려는 순간 노루가 약하게 울음소리를 냈다. 할아버지는 노루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지켜줄게. 내가 책임질게. 그 순간 노루의 큰 눈과 할아버지의 주름진 눈이 마주쳤다. 둘 사이에 흐르는 무언의 교감이 병원 안의 공기를 변화시켰다. 서울 변두리 달동네. 해가 뜨기도 전에 최동철 할아버지의 하루는 시작되었다. 78배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다. 오래된 스프링 매트리스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할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작은 단칸방은 겨울 새벽의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오늘도 좋은 날이 되겠구만. 동철 할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하루를 긍정적인 말로 시작했다. 비록 그의 현실은 그리 밝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늘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사업 실패 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이제 그에게 남은 가족은 없었다. 낡은 주전자에 물을 끓여 허름한 찻잔에 보리차를 따랐다.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홀짝였다. 이 조용한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오늘은 북쪽 동네를 돌아볼까? 할아버지는 매일 다른 구역을 돌며 폐지를 모았다. 오늘은 아파트 단지가 많은 북쪽 지역을 가기로 했다. 그곳은 거리가 멀었지만 재활용품이 많이 나와서 수확이 좋은 편이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동철 할아버지는 낡은 손수레를 끌고 집을 나섰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는 이미 이런 추위에 익숙해져 있었다. 오래된 패딩 점퍼와 목도리, 그리고 낡은 장갑이 그의 유일한 방한 장비였다. 김할머니, 안녕하세요. 같은 동네에 사는 김할머니가 일찍 나와 골목을 쓸고 있었다. 그녀도 동철 할아버지처럼 독거노인이었다. 어이구, 동철 씨.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나오셨네요. 날이 좋아서 일찍 나왔지요. 오늘 저녁에 시간 되면 내가 라면 끓여드릴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언제나 쓸쓸하지요. 두 노인의 짧은 대화에는 서로를 향한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었다. 이렇게 동네 사람들과 나누는 몇 마디 대화가 동철 할아버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북쪽 동네로 향하는 길은 언덕이 많아 손수레를 끌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동철 할아버지는 천천히 꾸준히 걸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 아침 출근 시간이 되어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재활용 분리수거장을 하나씩 돌아다니며 폐지와 빈 병을 모았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았지만 대부분은 바쁜 일상 속에서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할아버지, 이거 가져가세요. 등교하는 초등학생이 종이 가방을 건네주었다. 그 안에는 깔끔하게 묶인 신문지 뭉치가 있었다.
고맙다 학생. 공부 열심히 해라. 할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런 작은 친절이 그의 하루를 밝게 만들었다. 오전 내내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폐지를 모으자 손수레가 제법 채워졌다. 점심시간이 되어 할아버지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아침에 싸온 김밥을 먹었다. 혼자 먹는 점심이었지만 공원의 풍경을 바라보며 먹는 식사는 나름대로 즐거웠다. 참,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복지관에 들러야지. 동철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한 번 지역 노인복지관에 들러 무료 건강검진을 받고 다른 노인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에게는 또 다른 가족 같은 존재였다. 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사 민지가 항상 반갑게 그를 맞아주었다. 동철 할아버지, 오늘은 어떠세요? 혈압 한번 재볼까요? 아이고, 난 멀쩡해. 젊은이들보다 더 건강하다니까. 할아버지의 농담에 민지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동철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었다. 할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에 문화나들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남산타워에 가는 거예요. 나 같은 늙은이가 뭐하러 그런 데를 가나. 젊은 사람들이나 가는 곳이지. 아니에요, 할아버지. 다른 어르신들도 많이 참여하시고 점심도 제공해요. 재미있을 거예요. 동철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한번 가볼까? 복지관을 나와 다시 폐지 수집을 계속하던 중 할아버지는 근처 초등학교 앞을 지나게 되었다. 하교 시간이 되어 아이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었다. 할아버지, 아침에 신문지를 주었던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달려왔다. 우리 할아버지 아니신데? 아니야, 이 할아버지는 매일 우리 아파트에 폐지 주우러 오셔. 내가 아침에도 봤어.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중 한 아이가 물었다. 할아버지는 왜 폐지를 주어요? 힘들지 않아요? 동철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일하는 게 좋단다. 몸을 움직이면 건강해지고 필요한 것도 살 수 있고. 할아버지 손주는 어디 있어요? 순간 할아버지의 눈빛이 흐려졌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는 손주가 없단다. 그럼 우리가 할아버지 손주 할게요. 아이들의 순수한 말에 할아버지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사탕 몇 개를 꺼내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다. 고마워, 얘들아. 할아버지가 다음에 더 맛있는 거 가져올게. 아이들과 헤어진 후 할아버지는 다시 길을 걸었다.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하루 동안 모은 폐지는 꽤 많았지만 손수레는 여전히 가벼웠다. 집으로 가는 길 할아버지는 한적한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앞에서 급정거하는 자동차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는 놀라서 소리가 난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 도로 한가운데에는 자동차에 치인 듯한 노루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다. 차량은 그대로 도주한 상태였다. 할아버지는 손수레를 내려놓고 재빨리 노루에게 다가갔다. 이런. 노루는 심하게 다친 상태였다. 뒷다리가 부러진 것 같았고 몸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숨은 붙어 있었다. 노루의 큰 눈이 공포와 고통으로 가득 차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도움을 청할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결심한 듯 자신의 낡은 점퍼를 벗어 조심스럽게 노루를 감쌌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그는 최대한 노루를 다치지 않게 들어 손수레에 눕혔다.
노루는 약하게 신음하며 몸을 떨었다. 참아, 조금만 참아. 할아버지는 근처에 있는 동물병원을 기억해냈다. 그곳까지는 꽤 거리가 있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폐지가 가득 찬 손수레를 내려놓고 노루만 실은 채 동물병원을 향해 서둘러 걸었다. 버텨라. 금방 도착할 거야. 할아버지의 걸음은 평소보다 빨랐다. 노루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나이를 잊은 채 전력을 다해 손수레를 끌었다. 동물병원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의 이마에는 땀이 가득했고 숨은 거칠게 내쉬고 있었다. 그는 병원 문을 열고 급하게 소리쳤다. 도와주세요. 다친 노루가 있어요. 동물병원 안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온 몇몇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외침에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돌아보았다. 젊은 수의사 김지원이 재빨리 접수대에서 나왔다. 무슨 일이세요? 지원이 물었다. 노루가 차에 치여서. 할아버지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지원은 할아버지의 손수레로 다가가 노루를 살펴보았다.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야생동물인데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 살릴 수 있나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일단 진료실로 데려가 봅시다.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노루를 진료실로 옮겼다. 할아버지는 대기실에 남아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낡은 옷에는 노루의 피가 묻어 있었다. 약 30분 후 지원이 진료실에서 나왔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다. 할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상태가 많이 위험합니다. 뒷다리 골절이 심하고 내장 손상도 있어요. 게다가 이건 야생동물이라 치료 후에도 방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통 이런 경우엔 안락사를 권해드립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안락사요? 죽이자는 말씀인가요? 고통 없이 평화롭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이 상태로는 회복이 어렵고 회복하더라도 야생에서 살아가기 힘들 거예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하지만 할아버지, 치료비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야생동물은 법적으로도 돈이 문제라면 내가 있는 대로 다 낼게요. 할아버지가 낡은 비닐봉지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폐지를 모아본 지폐 몇 장이 구겨진 채 들어 있었다. 지원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간절한 눈빛과 초라한 모습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지원이 말을 이으려는 순간 노루가 약하게 울음소리를 냈다. 할아버지는 노루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지켜줄게. 내가 책임질게. 그 순간 노루의 큰 눈과 할아버지의 주름진 눈이 마주쳤다. 둘 사이에 흐르는 무언의 교감이 병원 안의 공기를 변화시켰다. 지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볼게요. 하지만 약속드릴 수는 없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원은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고 할아버지는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은 집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노루는 여기서 지켜볼게요. 접수대에 있던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하지만 수술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내일 다시 오시면. 난 갈 데가 없어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간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담요 하나를 가져와 할아버지에게 건넸다. 그럼 이거라도 덮고 계세요. 시간이 더 흘러 병원은 점점 조용해졌다. 다른 손님들은 모두 돌아갔고 할아버지만 홀로 대기실에 남아 있었다. 그는 간간히 눈을 감았지만 깊은 잠에 들지는 못했다. 자정이 지난 시각 지원이 수술복을 입은 채 진료실에서 나왔다. 그녀의 표정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할아버지, 아직 안 가셨네요. 할아버지는 즉시 일어섰다. 노루는요? 어떻게 됐나요? 일단 응급수술은 끝났어요. 뒷다리 골절은 고정했고 내장 손상도 봉합했습니다. 하지만요? 아직 위험한 상태예요. 다음 24시간이 고비가 될 거예요. 할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살 수 있는 거죠? 지원은 미소 지었다. 노력해 볼게요. 그런데 할아버지, 정말 집에 가셔야 해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오세요. 그럼 내일 첫 버스 타고 올게요. 노루 잘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못해 병원을 나섰다. 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고 버스도 끊긴 시간이었다. 그는 천천히 걸어서 집으로 향했다. 평소에는 30분이면 충분한 거리였지만 오늘은 지친 몸 때문에 더 오래 걸렸다. 집에 도착하자 새벽 3시가 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잠들 수 없었다. 노루의 상태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 할아버지는 자문했다. 그는 평생 동물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노루의 눈빛에서 그는 무언가를 보았다. 삶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두려움. 그것은 마치 자신의 모습 같았다. 아침이 밝자마자 할아버지는 서둘러 준비를 하고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오늘 폐지를 주우러 갈 수 없었지만 그것보다 노루의 상태가 더 중요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아직 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였다. 할아버지는 문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약 30분 후 지원이 병원 문을 열었다. 할아버지, 이렇게 일찍 오셨네요. 노루는요? 괜찮아요? 지원은 미소 지었다. 밤새 상태가 안정적이었어요. 아직 위험한 상태지만 생명력이 강한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다. 볼 수 있을까요? 네, 들어오세요. 할아버지는 지원을 따라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노루는 특별 케이지에 누워 있었다. 다리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고 몸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IV 선이 연결되어 있었고 모니터에는 심장 박동이 표시되고 있었다. 오늘 하루만 더 버텨주면 희망이 있어요. 지원이 말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케이지 앞에 앉았다. 노루는 약하게 눈을 떠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안녕, 작은 친구야. 날 기억하니? 내가 널 구해준 사람이야. 노루의 눈이 할아버지를 향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노루가 자신을 알아본다고 느꼈다. 할아버지, 오늘 하루 종일 여기 계실 건가요? 지원이 물었다. 네, 괜찮다면요.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있을게요. 지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기 의자에 앉아 계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계시면 할아버지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걱정 마세요. 난 튼튼해요. 그날 하루 할아버지는 병원에 머물며 노루를 지켜보았다. 그는 가끔 노루에게 말을 걸었고 노래도 불러주었다. 지원과 다른 직원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곧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할아버지, 이름은 지으셨어요? 점심시간에 지원이 물었다.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복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인생에 행운을 가져다 준 것 같아서요.
행운이요? 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요. 내 삶에 의미를 준 것 같아요. 지원은 할아버지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점심을 함께 먹자고 제안했고, 그들은 병원 뒤편 작은 정원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었다. 할아버지는 항상 혼자 사세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 10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고 아들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어요. 많이 외로우시겠네요. 사람은 언젠가는 혼자가 되는 법이지요. 하지만 가끔은 할아버지의 말이 잠시 멈췄다. 가끔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지원은 할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제 보기가 할아버지 곁에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보기는 야생동물이에요. 언젠가는 자연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지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건 나중에 생각해봐요. 일단은 보기가 회복하는 데 집중해요. 오후가 되자 보기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물을 조금 마시고 약한 소리로 울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기뻐했다. 보가 잘했어. 넌 정말 강한 아이야. 저녁이 되자 지원이 다시 할아버지에게 다가왔다. 할아버지, 이제 집에 가셔야 해요. 오늘도 보기는 여기서 잘 지켜볼게요. 할아버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아침에 또 올게요. 그런데 할아버지, 치료비 문제가 있어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 뭉치를 꺼냈다. 이게 다예요. 모자라면 내일 더 가져올게요. 지원은 할아버지의 손을 부드럽게 밀어냈다. 그게 아니라 야생동물 치료는 법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보통은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이송해야 하는데, 그럼 보기를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한다는 말인가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직은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아 이송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회복되면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보기와 헤어져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지원은 한숨을 내쉬었다. 일단은 보기의 회복에 집중해요.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해봐요.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또다시 이른 시간에 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손수레에 무언가를 싣고 왔다. 할아버지, 그게 뭐예요? 지원이 물었다. 보기를 위한 거예요. 신선한 풀과 야채들이에요. 노루가 이런 걸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원은 미소 지었다. 정말 세심하시네요. 보기가 좀 더 회복되면 이런 것들을 먹일 수 있을 거예요. 보기의 상태는 하루하루 좋아졌다. 3일째 되는 날 그녀는 스스로 일어나 앉으려는 시도를 했다. 비록 뒷다리는 여전히 쓸 수 없었지만 그 모습은 모두에게 희망을 주었다. 정말 놀라운 회복력이에요. 지원이 감탄했다. 야생동물은 정말 강하네요. 할아버지는 매일 병원을 찾아 보기와 시간을 보냈다. 그는 보기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노래도 불러주었다. 병원 직원들은 이제 할아버지를 가족처럼 대했고 그도 이곳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보기는 이제 음식을 잘 먹고 주변 환경에도 적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좋은 소식과 함께 새로운 문제가 찾아왔다. 할아버지, 이제 보기를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이송해야 할 것 같아요. 지원이 말했다. 왜요? 보기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법적으로 우리는 야생동물을 오래 보호할 수 없어요. 게다가 구조센터에는 전문적인 시설과 인력이 있어 보기의 재활에 더 도움이 될 거예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럼 난 보기를 볼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지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구조센터는 일반인의 방문을 제한해요. 야생동물이 사람에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자연으로 돌아갔을 때 적응하기 어려워지거든요.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케이지 안의 보기를 바라보았다. 보기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보기를 데리고 갈 수는 없나요? 할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그건 불법이에요. 야생동물을 개인이 키우는 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하지만 보기는 내게 특별해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해요. 지원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할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해해요. 하지만 보기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해요. 그녀는 야생동물이고 언젠가는 자연으로 돌아가야 해요.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보기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들었니, 보가? 너는 곧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될 거야. 그곳에서 내 다리도 완전히 나을 거고 언젠가는 자유롭게 숲을 뛰어다닐 수 있을 거야. 보기는 마치 이해한 듯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상하게도 슬픔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직원이 보기를 데리러 왔다.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보기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잘 가, 보가. 건강하게 지내렴. 보기가 특수 이송 케이지에 실려 병원을 떠나는 순간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깊은 유대감을 느꼈는데 이제 그 인연도 끝나버리는 것 같았다. 병원을 나온 할아버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이제 다시 혼자가 된 그의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폐지를 주우러 다니고 홀로 식사를 하고 외로운 밤을 보내는 그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다. 집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텅 빈 방을 바라보았다. 불과 일주일 동안 보기와 함께한 시간이 그에게는 너무나 소중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는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고 삶의 의미를 느꼈다. 이제 어떻게 지내야 하나? 할아버지는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폐지를 주우러 나갔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마음은 여전히 보기에게 가 있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동물병원 앞을 지나게 되었다. 할아버지, 지원이 병원 문 앞에서 그를 발견하고 불렀다. 할아버지는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늘은 폐지 주우러 가시는 길이세요? 지원이 다가와 물었다. 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죠. 지원은 할아버지의 슬픈 표정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할아버지, 잠시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할아버지는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보기가 있던 케이지는 이제 비어 있었다. 그 자리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눈빛이 흐려졌다. 보기는 잘 지내고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물었다. 구조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기가 안전하게 도착했고 상태도 양호하대요. 지원이 대답했다. 다행이네요. 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무슨 제안인가요? 우리 병원에서 주 2-3일 정도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청소나 간단한 업무 같은 거요. 할아버지가 동물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요.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지원을 바라보았다. 정말요? 이 늙은이가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오히려 할아버지의 경험과 따뜻한 마음이 우리 병원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할아버지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아왔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3번 동물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병원을 청소하고 간단한 심부름을 하고 때로는 불안해하는 동물들을 달래주는 역할을 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와 따뜻한 손길은
동물들을 놀라울 정도로 안정시켰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지원은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다. 할아버지, 복이 소식이 왔어요. 구조센터에서 복이의 재활이 잘 진행되고 있대요. 다리도 많이 나아서 이제 조금씩 걸을 수 있다고 해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정말요? 그렇게 빨리 나아요? 네, 센터 직원들도 복이의 회복 속도에 놀랐대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위한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뭔가요? 다음 주에 복이가 자연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면 특별히 할아버지가 방문해서 마지막으로 복이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인가요? 복이를 다시 볼 수 있다니. 네, 할아버지가 복이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센터에서도 알게 됐나 봐요. 할아버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다. 그는 꿈에서 복이가 건강하게 숲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았다. 기다리던 날이 왔다.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최대한 깔끔하게 차려입었다. 오래된 옷이었지만 정성껏 다림질을 했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다. 그는 복이를 위한 작별 선물로 신선한 당근과 사과를 준비했다. 지원이 자신의 차로 할아버지를 야생동물 구조센터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다. 센터는 도시 외곽 산자락에 위치해 있었다. 긴장되세요? 운전 중인 지원이 물었다. 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다. 구조센터에 도착하자 직원이 그들을 맞이했다. 최동철님이시죠? 보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직원을 따라갔다. 그들은 넓은 실외 울타리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여러 야생동물들이 재활 중이었다. 저기 있어요, 보기가. 직원이 가리켰다. 할아버지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다. 울타리 안에 노루 한 마리가 조심스럽게 걸어다니고 있었다. 뒷다리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약간 절뚝거렸지만 그래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다. 보가, 할아버지가 불렀다. 놀랍게도 노르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잠시 할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울타리 쪽으로 다가왔다. 와, 보기가 할아버지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지원이 놀라서 말했다. 할아버지는 울타리 앞에 쪼그려 앉았다. 보기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왔다. 울타리 사이로 할아버지는 손을 뻗어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 지냈니, 보가? 많이 나아 보이는구나. 보기는 마치 대답하듯 부드러운 소리를 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크고 맑았다. 할아버지가 가져온 거야. 할아버지는 당근과 사과를 건넸다. 센터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고 할아버지는 음식을 울타리 안으로 넣었다. 보기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보기의 회복 상태가 정말 놀라워요. 센터 직원이 말했다. 처음 왔을 때는 이렇게 빨리 나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보기는 강한 아이니까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내일이면 보기를 자연으로 돌려보낼 예정이에요. 이제 충분히 회복되었고 야생에서 살아갈 준비가 됐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다. 그게 보기를 위한 최선이겠죠. 자유롭게 살아야 하니까요. 그들은 약 1시간 동안 보기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할아버지는 보기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보기는 마치 이해하는 듯 귀를 기울였다. 이제 가야 할 시간이에요. 센터 직원이 말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보기를 바라보았다. 잘 가, 보가. 행복하게 살아. 보기도 마치 작별 인사를 하듯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갑자기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렸다. 비가 올 것 같네요.
서둘러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지원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들이 센터를 나오려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순식간에 거세졌고 번개와 천둥이 계속해서 치기 시작했다. 이런 날씨 예보에는 없었는데 지원이 놀라서 말했다. 센터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이 비가 문제네요. 산에서 폭우가 내리면 산사태 위험이 있어요. 게다가 내일 보기를 방생할 예정이었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할아버지가 물었다. 이런 날씨에는 방생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비가 계속되면 이 센터도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산자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때 갑자기 센터 안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에요? 지원이 물었다. 산 위쪽에서 산사태가 시작됐대요. 동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해요. 한 직원이 소리쳤다. 모든 사람들이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동물들을 안전한 운송 케이지에 넣고 차량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우리도 도울게요.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와 지원은 직원들과 함께 동물들을 대피시키는 일을 도왔다. 비는 계속해서 세차게 내렸고 산에서는 흙과 돌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보기는요? 보기는 어디 있어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물었다. 아직 뒤쪽 울타리에 있을 거예요. 곧 그쪽으로 갈 예정이에요. 직원이 대답했다. 그때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센터 뒤쪽에서 흙더미가 쏟아져 내렸다. 모두가 그 방향을 바라보았다. 안 돼. 울타리 쪽이. 직원이 소리쳤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보기. 그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뒤쪽으로 달려갔다. 비가 시야를 가렸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보기를 찾아 나섰다. 울타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울타리 일부가 무너져 있었고 흙더미가 안으로 흘러들어와 있었다. 동물들 중 일부는 이미 탈출한 상태였다. 보가, 보가. 할아버지가 소리쳤다. 그때 울타리 구석에서 약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는 소리를 따라 달려갔다. 그곳에는 보기가 흙더미에 한쪽 다리가 묻힌 채 누워 있었다. 보가, 괜찮아. 내가 왔어. 할아버지는 보기에게 다가갔다. 그는 신속하게 흙을 파내어 보기의 다리를 자유롭게 해주었다. 다행히 보기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았지만 놀라서 떨고 있었다.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가자.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보기를 안아들었다. 그러나 그때 다시 한번 큰 소리와 함께 더 많은 흙더미가 쏟아져 내렸다. 할아버지는 보기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감쌌다. 그 순간 그의 발밑 집안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뒤에서 지원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는 균형을 잃고 보기와 함께 비탈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는 본능적으로 보기를 꼭 안은 채 자신의 몸으로 충격을 받아냈다. 그들은 몇 미터를 굴러내려가 작은 개울가에 멈춰섰다. 으윽. 할아버지는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확인했다. 다리에 통증이 있었고 여기저기 긁힌 상처가 있었지만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 같았다. 그는 즉시 보기를 확인했다. 보가, 괜찮니? 보기는 놀란 듯 했지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았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나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여기서 나가야 해. 할아버지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다.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고 그들이 있는 곳은 센터에서 꽤 떨어진 산자락이었다. 할아버지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의 통증 때문에 쉽지 않았다.
도와줄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겠구나. 그는 근처의 큰 나무 아래로 보기를 데리고 갔다. 그곳은 비를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는 곳이었다. 할아버지는 보기를 자신의 품에 안고 체온을 나눴다. 괜찮아, 보가. 우리는 함께니까. 시간이 흘렀지만 구조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고 주변의 물살도 거세졌다. 할아버지는 점점 추위를 느끼기 시작했다. 이러다가는 할아버지는 걱정스러운 생각을 했다. 그때 보기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물어당겼다. 뭐지, 보가? 보기는 계속해서 할아버지를 특정 방향으로 이끌려고 했다. 할아버지는 고통을 참으며 일어났다. 날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니? 보기는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고 할아버지는 절뚝거리며 그녀를 따라갔다. 그들은 산자락을 따라 이동했고 약 10분 후에 작은 동굴 같은 곳에 도착했다. 여기가 어디지? 동굴은 크지 않았지만 비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할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보기도 그를 따라 들어왔다. 고마워, 보가. 넌 정말 똑똑한 아이구나. 할아버지는 젖은 옷을 어떻게든 짜내고 동굴 안에서 몸을 말리려 노력했다. 보기는 그의 옆에 누워 체온을 나눴다. 우리는 서로를 구했구나, 보가. 내가 날 구했고, 내가 너를 구했어. 밤이 깊어갔고,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점점 추위와 피로에 지쳐갔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가를 반복했다. 너무 졸리다. 하지만 자면 안 돼. 그는 저체온증의 위험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피로는 점점 그를 압도해 갔다. 보가, 내가 잠들지 않게 해줘. 보기는 마치 그의 말을 이해한 듯 때때로 할아버지의 얼굴을 핥거나 작은 소리를 내어 그를 깨웠다. 그렇게 그들은 밤을 함께 보냈다. 새벽이 되자 비가 그쳤다. 할아버지는 동굴 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살았구나, 보가. 우리가 해냈어. 그는 보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보기도 평온해 보였다. 이제 누군가 우리를 찾으러 올 거야.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구조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팠지만 그보다 더 걱정된 것은 보기의 상태였다. 넌 야생동물이니까 배고프지? 뭔가 먹을 걸 찾아봐야겠다. 할아버지는 고통을 참으며 동굴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근처에서 몇 가지 열매와 식용 가능한 식물을 발견했다. 그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배운 지식을 떠올리며 안전한 것들만 골라보기에게 가져다 주었다. 자, 보가. 이건 먹어도 괜찮아. 보기는 조심스럽게 할아버지가 건넨 열매를 먹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도 함께 몇 개를 먹었다. 그것은 배고픔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지만 당장의 허기를 달래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 이제 물을 찾아야겠구나. 할아버지는 동굴 근처에서 작은 개울을 발견했다. 비가 그친 후에도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보기와 함께 물을 마셨다. 이제 좀 낫네. 사람들이 우리를 찾으러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자.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구조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점점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의 다리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고 이대로 오래 버티기는 힘들 것 같았다. 보가, 우리가 직접 길을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그때 보기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고 주변을 살폈다. 그녀는 무언가를 감지한 듯했다. 무슨 일이야, 보가? 보기는 동굴 밖으로 나가 특정 방향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도 그 방향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뭔가 들리니?
보기는 갑자기 작은 소리를 내며 그 방향으로 몇 걸음 나아갔다가 다시 할아버지를 돌아보았다. 마치 따라와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가 아팠지만 보기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널 믿어, 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줘. 그들은 천천히 산자락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나뭇가지를 지팡이 삼아 의지하며 걸었다. 보기는 때때로 멈춰서서 할아버지를 기다려 주었다. 약 30분 정도 걸었을 때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누구 있어요? 최동철 씨. 구조되었다. 할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여기요. 우리는 여기 있어요. 할아버지는 최대한 큰 소리로 외쳤다. 몇 분 후 구조대원들이 그들을 발견했다. 지원도 함께 있었다. 할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지원이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다. 밤새 찾았어요. 정말 걱정했다고요. 괜찮아요. 보기 덕분에 무사히 버틸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구조대원들은 할아버지를 들것에 눕히고 보기도 안전하게 보호 케이지에 넣었다. 그들은 함께 산에서 내려왔다. 센터는 어떻게 됐나요? 할아버지가 물었다. 일부 시설이 파손됐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어요. 대부분의 동물들도 안전하게 대피했고요. 지원이 대답했다. 다행이네요. 병원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없었지만 발목에 염자가 있었고 몸 곳곳에 타박상이 있었다. 의사는 최소 2주간의 안정을 권고했다. 보기는요? 보기는 어디 있나요? 할아버지가 물었다. 센터로 다시 돌아갔어요. 검사 결과 다행히 큰 문제는 없대요. 지원이 대답했다. 그럼 이제 보기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 상황이 좀 복잡해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산사태로 인해 센터 주변 환경이 많이 변했고 당분간 동물들을 방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게다가 보기가 할아버지와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한 것 같아서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다. 그럼 센터에서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보기의 임시 보호자가 되어주면 어떻겠냐고요. 정말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특별허가를 받으면 가능해요. 물론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보기의 상태를 확인하러 오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할아버지가 돌보는 거죠. 보기가 완전히 회복되고 자연으로 돌아갈 준비가 될 때까지만이지만 할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요? 네, 할아버지가 원하신다면요. 물론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보기의 임시 보호자가 되었다. 센터에서는 필요한 모든 용품과 먹이, 그리고 보기를 돌보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했다. 할아버지의 작은 집에 보기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었다. 비록 좁았지만 할아버지는 최선을 다해 보기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여기가 내 새 집이야, 보가. 마음에 드니? 보기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더니 할아버지 곁에 편안하게 누웠다. 그녀는 이미 할아버지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 같았다. 이웃들은 처음에 할아버지가 노루를 키운다는 소식에 놀랐지만 곧 이 특별한 관계에 감동하기 시작했다. 동네 아이들은 보기를 보기 위해 자주 할아버지의 집을 방문했고 어른들도 때때로 보기를 위한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가져다 주었다. 김할머니도 매일 찾아와 보기에게 말을 걸고 할아버지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아버지의 집은 이제 더 이상 외롭고 적막한 곳이 아니었다. 동철 씨, 보기가 온 뒤로 정말 달라졌네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김할머니가 말했다.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네, 보기는 제 인생의 큰 선물이에요. 센터에서는 매주 한 번씩 직원이 방문하여 보기의 상태를 확인했다. 보기의 다리는 점점 나아지고 있었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양호했다. 정말 놀랍게 잘 돌보고 계세요. 센터 직원이 감탄했다. 보기가 할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해 보여요.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보기가 완전히 회복되면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제쯤 보기가 자연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최소 3개월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직원이 대답했다. 할아버지는 안도하면서도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보기와 더 오래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기뻤지만 언젠가는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마음 아팠다. 시간이 흐르면서 할아버지와 보기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다. 보기는 할아버지가 부르면 달려왔고 할아버지가 슬퍼할 때면 옆에 와서 머리를 기대기도 했다. 그들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이제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날에도 보기를 데리고 갔다. 보기는 병원에서도 잘 적응했고 다른 동물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존재는 많은 동물들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할아버지, 보기는 정말 특별한 동물이에요. 지원이 말했다. 마치 치료사 같아요. 네, 보기는 많은 것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사람보다 더 지혜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꼈다. 그는 집에서 혼자 있을 때였고 보기만이 그의 곁에 있었다. 으윽. 할아버지는 통증에 몸을 웅크렸다. 보기는 즉시 이상을 감지하고 할아버지 곁으로 달려왔다. 그녀는 불안한 듯이 할아버지 주변을 맴돌았다. 괜찮아, 보가. 그냥 잠시 아픈 거야.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할아버지는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그는 휴대폰을 찾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보기는 갑자기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할아버지는 그녀를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몇 분 후 김할머니가 급하게 문을 두드렸다. 동철 씨, 괜찮아요? 보기가 와서 자꾸 제 치마를 끌어당기길래 김할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와 할아버지의 상태를 보고 즉시 119에 전화했다. 보기는 할아버지 곁으로 돌아와 그의 손을 핥았다. 보기가 도움을 청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정말 똑똑한 아이네요. 보기가 아니었으면. 김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의사들은 그가 경미한 심장마비를 겪었다고 진단했다. 다행히 빠른 조치 덕분에 큰 위험은 넘겼지만 며칠간 입원하며 관찰이 필요했다. 보기는요? 보기는 누가 돌봐요?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돌볼게요. 지원이 병실을 찾아와 말했다. 이미 보기를 제 집에 데려왔어요. 정말 고마워요. 보기가 불안해하진 않나요? 처음에는 조금 그랬지만 할아버지 냄새가 나는 담요를 주니까 안정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 보기가 할아버지를 구했다는 사실이 동네에 알려지면서 모두가 보기의 팬이 됐어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보기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병원에 입원한 일주일 동안 할아버지는 매일 보기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지원은 매일 보기의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었고 때로는 영상통화로 할아버지와 보기가 서로를 볼 수 있게 해주었다. 할아버지, 빨리 나와서 돌아오세요. 보기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원이 말했다.
마침내 퇴원하는 날,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에 설렜다. 지원이 차로 그를 데려다 주기로 했다. 보기는 집에 있나요? 할아버지가 물었다. 네, 김할머니가 지금 보기와 함께 있어요. 집에 도착하자 김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보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보기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기쁘게 다가왔다. 보가, 보고 싶었어. 내 소중한 친구야. 할아버지는 눈물을 참으며 보기를 안았다. 보기도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편안한 듯 눈을 감았다. 그 모습을 보던 김할머니와 지원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이건 정말 특별한 인연이에요. 지원이 말했다. 할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되면서 그와 보기의 일상은 다시 평화롭게 흘러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할아버지는 보기의 미래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보기는 야생동물이야. 언젠가는 자연으로 돌아가야 해. 할아버지는 자주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3개월이 지나고 센터에서 다시 보기의 상태를 평가하러 왔다. 보기의 다리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건강 상태도 매우 좋았다. 최 선생님, 보기는 이제 완전히 회복됐어요. 자연으로 돌아갈 준비가 됐다고 봅니다. 센터 직원이 말했다. 할아버지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이날이 언젠가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언제 방생하나요? 다음 주에 적합한 장소를 찾아 방생할 예정입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노루들이 많이 사는 국립공원으로 데려갈 거예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오히려 그게 보기에게도 좋을 거예요. 할아버지와 함께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보기와 함께 마당에 앉았다. 그는 보기에게 조용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보가, 넌 이제 곧 내 진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그곳에는 너 같은 친구들이 많고 넓은 숲도 있어. 넌 거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보기는 마치 이해한 듯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큰 눈에는 지혜로움이 담겨 있었다. 난 널 정말 보고 싶을 거야. 하지만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게 옳은 일이라는 걸 알아.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보기는 다가와 그의 얼굴을 핥아주었다. 다음 주 방생 당일이 왔다. 할아버지, 지원, 그리고 센터 직원들이 함께 국립공원으로 향했다. 보기는 특별 제작된 케이지에 편안하게 누워 있었다. 이곳은 노루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보기가 적응하기 좋을 거예요. 센터 직원이 설명했다. 그들은 깊은 숲속의 작은 개울가에 도착했다. 주변은 조용했고 새들의 지저귀만이 들렸다. 이제 케이지를 열 거예요. 할아버지가 직접 해주실래요? 센터 직원이 물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케이지 문을 열었다. 보기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몇 걸음 나아갔다. 가렴 보가. 이제 내 집이야. 할아버지가 속삭였다. 보기는 다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할아버지에게 다가왔다.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보기를 안아주었다. 행복하게 살아, 내 소중한 친구야. 보기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나 숲을 향해 몇 걸음 걸었다. 그러다 다시 뒤돌아보았다. 할아버지는 손을 흔들었다. 괜찮아, 가도 돼. 난 괜찮을 거야. 보기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아버지를 바라본 후 숲속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녀의 모습은 순식간에 나무들 사이로 사라졌다. 할아버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보기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슬펐지만 동시에 평온했다.
그는 보기가 자연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다. 돌아갈까요, 할아버지?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가야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아버지는 조용했다. 그의 마음은 보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할아버지,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보기는 할아버지 덕분에 새 삶을 얻었어요. 지원이 위로했다. 알아요. 그리고 보기 덕분에 나도 새 삶을 얻었죠. 집에 도착하자 갑자기 적막함이 느껴졌다. 보기가 없는 집은 다시 외롭고 쓸쓸해 보였다.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오늘 저희 집에서 저녁 드시고 가실래요? 지원이 제안했다. 고맙지만 괜찮아요. 혼자 있고 싶어요. 지원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병원에서 뵐게요. 그리고 이거 드려요.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작은 앨범을 건넸다. 그 안에는 보기와 함께한 순간들을 담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는 감동한 표정으로 앨범을 받았다. 혼자 남은 할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앨범을 천천히 넘겨보았다. 사진 속의 보기와 자신의 모습이 행복해 보였다. 그는 보기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 보가. 내가 내 삶에 찾아와줘서.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그는 꿈에서 보기가 숲속을 자유롭게 달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 모습은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는 마당으로 나가 아침 공기를 마시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오늘도 좋은 날이 되겠구만.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활력이 담겨 있었다. 보기와 헤어진 슬픔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침 식사 후 할아버지는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서는 모두가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할아버지, 오늘은 특별한 일이 있어요. 지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무슨 일인가요? 구조된 아기 고양이들이 있는데 누군가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요. 할아버지가 임시 보호자가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놀랐다가 곧 미소 지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지원은 작은 상자를 가져왔다. 그 안에는 3마리의 아기 고양이가 있었다. 그들은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어린 나이였다. 이 아이들은 어미를 잃었어요. 2주마다 한 번씩 병원에 데려와 검진을 받아야 하고 특별한 분유로 먹여야 해요.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한 마리를 손에 들었다. 작고 연약한 생명체가 그의 손바닥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안정을 찾는 것 같았다.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까요? 지원이 물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최선을 다해 볼게요. 그날부터 할아버지의 집에는 다시 새로운 생명들이 찾아왔다. 아기 고양이들은 24시간 관심과 돌봄이 필요했고 할아버지는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을 기꺼이 내주었다. 이 녀석들 정말 손이 많이 가는구나. 할아버지는 중얼거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고양이들은 점점 자랐고 할아버지의 집은 다시 활기를 찾았다. 김할머니도 자주 찾아와 고양이들과 놀아주었고 동네 아이들도 할아버지의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이 고양이들 이름은 뭐예요? 한 아이가 물었다. 아직 이름을 짓지 않았구나. 너희가 좋은 이름 있으면 추천해 볼래? 아이들은 즐겁게 이름을 제안했고 결국 3마리의 고양이는 하늘, 별, 구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할아버지는 복지관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다. 동물 매개 치료 프로그램에
그의 고양이들과 함께 참여해달라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외로운 노인들과 장애 아동들에게 동물과의 교감을 통한 정서적 치유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저희가 할아버지와 보기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고양이들을 돌보고 계시다고요. 복지사 민지가 설명했다. 할아버지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했다.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할아버지는 동물들과 특별한 교감을 나누시잖아요. 그런 따뜻함이 필요한 분들이 많아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2번 고양이들을 데리고 복지관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곧 그는 자신의 역할에 익숙해졌다. 그는 보기와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사람과 동물 사이의 특별한 유대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동물들은 우리의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우리의 마음은 이해해요. 할아버지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말했다. 그들은 우리가 슬플 때 위로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줍니다. 고양이들도 점점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익숙해졌다. 특히 하늘이라는 이름의 고양이는 사람들의 무릎에 올라가 편안하게 안기는 것을 좋아했고 그의 부드러운 털과 따뜻한 온기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한 달이 지난 후 복지관 직원들은 할아버지의 활동이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칭찬했다. 최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어르신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특히 김영수 할아버지는 3년 동안 거의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제는 고양이들에게 이야기도 하시고 다른 분들과도 소통하기 시작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웃었다. 다 고양이들 덕분이에요. 난 그저 데리고 왔을 뿐이니까요. 그러나 할아버지의 활동은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지역 신문에서 그의 이야기를 취재하러 왔고 노루를 구한 할아버지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다. 그 기사는 온라인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할아버지, 유명 인사가 되셨네요. 지원이 신문을 보여주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쑥스러워하며 웃었다. 난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그의 아들 동호였다. 아버지. 동호는 할아버지의 문 앞에 서서 머뭇거렸다.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동호야, 들어가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말없이 문을 활짝 열었다. 동호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마당에서 놀고 있는 고양이들을 보고 놀란 듯했다. 아버지가 고양이를 키우시는 줄은 몰랐어요. 많은 것이 변했단다. 할아버지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 신문 기사를 봤어요. 노루를 구하신 이야기요. 동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제가 정말 미안합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볼까 싶어서. 괜찮다, 동호야. 내가 무사히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난 기쁘다. 동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제가 이제야 용기를 내서 찾아왔어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도망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오랜만에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넌 언제나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날 저녁 할아버지와 동호는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다. 동호는 지난 몇 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업 실패 후 그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다시 함께하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 이제 자주 보자. 다음 날 할아버지는 동호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다. 그는 지원에게 아들을 소개했다. 내 아들 동호예요. 오랜만에 집에 왔답니다. 지원은 반갑게 동호와 인사를 나누었다. 정말 닮으셨네요. 할아버지가 아드님 이야기를 종종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이 병원에서 하는 일과 복지관 활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동호는 아버지의 새로운 모습에 놀라워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다니. 난 그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란다. 보기가 내게 가르쳐 준 거지.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동호를 데리고 국립공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보기를 방생했던 곳이었다. 여기서 보기와 작별했단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아버지, 보기가 보고 싶으시겠네요. 그렇지. 하지만 보기는 이곳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을 거야. 그게 보기를 위한 최선이었으니까. 두 사람은 잠시 숲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갑자기 숲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와 동호는 그 방향을 주시했다. 나무들 사이로 한 마리의 노루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다가 할아버지와 동호를 발견하고 잠시 멈춰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혹시 동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는 숨을 멈추고 노루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뒷다리에는 희미한 상처 자국이 있었다. 보가? 할아버지가 조용히 불렀다. 노루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동작을 했다. 그리고는 다시 숲속으로 사라졌다. 아버지, 정말 복이었나요? 동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그런 것 같구나. 보기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알려주러 온 것 같아. 그날 저녁 할아버지와 동호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동호는 아버지의 집에서 며칠 더 머물기로 했고 그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 제가 곧 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작은 카페인데 혹시 아버지도 함께 하실래요? 고양이들도 데려와서 고양이 카페로 운영하면 어떨까요?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정말? 네, 아버지의 경험과 고양이들에 대한 사랑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야기에 감동할 거예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지금의 생활도 좋았지만 아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생각도 매력적이었다. 한번 생각해 볼게. 하지만 내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구나. 아버지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세요. 이제는 제가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동호의 노루의 꿈 카페가 문을 열었다. 카페 한쪽에는 고양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고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고양이들을 돌보며 손님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고양이들은 제가 임시로 돌보는 아이들이에요. 나중에 좋은 가정을 찾아주려고 해요. 할아버지는 손님들에게 설명했다. 카페는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노루 이야기와 고양이들에게 매료되었다. 특히 주말에는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아이들이 고양이들과 놀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아버지, 카페가 정말 잘 되고 있어요. 동우가 기뻐했다. 모두 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웃었다. 아니야, 우리가 함께 만든 거지. 카페의 수익 중 일부는 동물 보호단체에 기부되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시 돌려주고 싶었다. 그는 또한 정기적으로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했다. 봄이 다시 찾아왔을 때 할아버지는 동호와 함께 다시 국립공원을 찾았다. 그들은 보기를 방생했던 그 장소에 작은 벤치를 기증했다. 벤치에는 작은 명판이 붙어 있었다. 보기에게 마이너스 너는 내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영원히 감사하며. 그들이 벤치에 앉아 숲을 바라보고 있을 때 멀리서 한 무리의 노루들이 나타났다. 그중 한 마리가 나머지보다 조금 앞서 있었다. 그녀는 잠시 할아버지와 동호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저기 보세요. 동호가 속삭였다.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보인다, 동호야. 보기가 우리를 보고 있어. 노루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다. 그리고 다시 무리와 함께 숲속으로 사라졌다. 아버지, 정말 놀라운 인연이에요. 동호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인생은 참 신비롭구나. 한 생명을 구하려 했는데 결국 그 생명이 나를 구했어. 그들은 한동안 더 벤치에 앉아 평화로운 숲의 풍경을 감상했다. 할아버지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아들이 돌아왔고 새로운 가족인 고양이들이 있었으며 많은 친구들과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 숲속에서 그가 구했던 노루보기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자, 이제 돌아가자. 할아버지가 일어서며 말했다. 오늘 카페에 새로운 고양이들이 올 예정이니까. 동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함께 가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주차장으로 향했다. 따사로운 봄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고 새들은 즐겁게 지저귀고 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숲을 돌아보았다. 그는 보기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을 떠올렸다. 사랑과 보살핌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되돌아온다는 것. 고마워, 보가.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넌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을 거야. 그렇게 할아버지는 과거의 외로움과 상실을 뒤로하고 사랑과 나눔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인생은 한 마리 다친 노루를 구하면서 완전히 바뀌었고 이제 그는 그 사랑을 더 많은 생명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여정이었다.